100만 개씩 사드리겠다는 중국의 마스크 브로커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중국에 보냈다는 마스크는 중국 기업인들의 돈으로 사들인 것으로. 그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마스크를 수십 개, 수백 개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마스크의 물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마스크 물량 부족이 심화되자 중개 상인부터 개인 관광객에 이르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몰려와 국내 마스크 물량을 싹쓸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출 현상으로 생기는 마스크의 품귀 현상과 질병본부의 대처라는 보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저는 그 뒤에 가려진 또 다른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거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으로의 마스크 반출 사태가 100년 전 일제가 우리에게 행한 쌀 수탈의 역사와 상당히 닮아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00년 전 일제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격한 공업화를 겪게 되어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몰리는 바람에 심각한 쌀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당시 식민 지배 중이던 조선으로부터 대량의 쌀을 반출해갔고 그로 인해 조선 백성들의 식량 사정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의료품인 마스크와 필수식품인 쌀은 품목만으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로 한정하자면 국민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물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것이 타국에서 발생한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반출 현상을 겪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엄연한 유사점을 가집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의 마스크 물량 부족 사태가 과거 일제강점기의 수탈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중국인들은 엄연히 돈을 주고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고 양질의 마스크 말고도 바이러스의 예방은 적은 마스크로도 충분하며 사실 마스크가 없어서 사람이 죽어나갈 만큼의 상황도 아니기에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은 식민지배 관계의 두 국가 간에 있었던 수탈이란 것에 빗대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말은 일제의 수탈이 사실은 수탈이 아닌 정상적인 수출이었다며 일제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부 극단적인 학자들의 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100년 전 일본의 상인들도 엄연히 제값을 주고 쌀을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과서로부터 일본이 무력을 동반해 쌀을 강제로 빼앗아갔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따지고 보면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를 제외하고는 쌀은 엄연히 정상적인 시세를 가지고 있었고 거래소가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무력을 통해 쌀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이었다면 쌀의 가격이 존재할 필요도 없었고 이후 민족지였던 동아일보가 일본이 자국농민들의 보호를 위해 조선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쌀의 물량을 제한시켰을 때 그것을 대대적으로 비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장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못해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아닌 것처럼 쌀의 반출로 인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집단으로 아사하거나 하는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만주의 값싼 잡곡을 구매하여 쌀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쌀은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닌 거래되었다는 점과 식량 문제가 그다지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이 역사가 일본의 수탈이 아닌 조선의 정상적인 수출이었고 오히려 자급자족에 머물렀던 쌀 농사를 부의 창출 수단으로 일본이 발전시켜 주었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이러한 지엽적 요소들이 아닌 쌀의 반출이 실제 조선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결코 그것을 정상적인 수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쌀을 팔아 얻은 수입은 조선의 일반 백성들이 아닌 친일파 혹은 일본인 지주의 몫이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은 조선 백성들은 그저 쌀을 구하기 힘들어졌을 뿐이지 쌀을 수출해 얻은 수입을 체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주의 잡곡으로 겨우 쌀을 대체해 식량 문제를 피했던 것도 조선 백성들의 자체적인 대책이었을 뿐 일제가 쌀을 가져가는 대신 마련해준 보상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농민과 지주 간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만국 공통 현상이 있었고 일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조선의 식량 문제를 유발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이 자국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배라는 상황을 이용한 거래를 함으로써 조선 백성들이 쌀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100년 전의 역사가 지엽적으로는 거래와 수출의 형태를 띠었다 해도 그리고 반출로 인해 사람이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번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굳이 수탈로 인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다시 현재 사태를 바라봅시다.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여 국내 마스크 제조 기업들의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 품귀 사태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내 적은 마스크로 대체할 수 있어 생각만큼 심각한 문제로 번지지 않는 것이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반출해가는 행동에 책임을 희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가 엄연히 거래되고 있고 사람이 죽을 만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마스크를 단순히 수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의 사태는 100년 전 일제에게 당했던 수탈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러한 국가 대 국가 간의 책임보다는 방역정책과 같은 우선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점차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화되어 마스크의 수요가 더더욱 늘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후에 또다시 타 국가로부터 특정 필수품을 반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수탈에 버금가는 중국의 행동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탈의 역사를 배운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라면 100년 전 당했던 수탈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지적해야 하고 마스크를 반출해가는 중국에 대해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들은 비판은커녕 중국에 이런 방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며 그들을 감싸돌고 있습니다. 어째서 과거 일본의 수탈이라는 역사에 그렇게 분노하던 이들이 주어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자 이토록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